금매도 안 팔리고 있습니다. 똘똘한 한 채의 역설 때문에 이 현상이 나타났다. 대한민국 부동산에서 이 대한민국 부동산의 역사에서 똘똘한 한 채의 역사는 처음입니다. 처음 겪어보는 일들이에요. 여러분들 부동산 하면 부동산 개수가 많으면 좋을 거라고 생각했던 것이 이제까지의 흐름이었죠. 그러나 지금은 어찌 된 것입니까? 똘똘한 한 채가 최고의 수익을 가져다주는 시기이기 때문에 이제 시대가 열렸기 때문에 이러한 현상들로 인해서 금매를 정리하죠. 똘똘한 한 채 때문에. 그리고 다주택자 중과가 배제되면서 그리고 상급지에 있는 한 채를 제외하고는 빨리 서둘러 팔겠다 라는 얘기죠. 보유세도 절감되고 6월 1일 기산일을 기점으로 해서 그래서 수도권의 매물이 지금 20만 건이 쌓였다고 합니다. 엄청나죠. 이게 당연한 수도 있습니다. 지금 어떻게 보면은 이것이 지금 굳이 여러분들이 이 말이 굉장히 중요하죠. 굳이 여러 채를 간다고 내 자산이 늘어나는 시대가 아니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결국에는 똘똘이 때문에 이 모든 일들이 일어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똘똘이 때문에 이것을 세금이란 문제로 이 문제를 이유를 찾는다 그러면은 저는 이거 정말 하수라고 보고 있습니다. 20개월 만에 최대치 집값이 뚝 떨어졌다. 그냥 한마디로 전투기에 융단 폭격을 내리는 겁니다. 융단 폭격. 매물 그냥 폭탄을 때리는 폭격기라고 하죠. 폭격기에 융단 폭격을 하는 거죠. 뭐 걸프전 때라든가 월남전 때 보시면은 융단 폭격 그냥 줄로 이렇게 융단 폭격을 쭉쭉 내려가는 겁니다. 가면서 비행기가 가면서 그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초토화되는 거예요. 양도세 중과 유예로 매물 쏟아지는데 대출 규제로 집 사고 싶어도 못 사. 지금 뭐 대출 규제뿐만 아니고 지금 이것의 가장 큰 문제는 DSR이라고 보는 거죠. LTV 의미 없죠. 그래서 이것을 방어가 안 된다. 그러면 남아있는 한 채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것은 실거주도 해야 되죠. 기존에 우리가 두 채나 세 채 있는 것은 나머지 한 채는 우리가 임대 수익으로 볼 수가 있는데 지금은 임대 수익 자체가 의미가 없어요. 왜? 임대 수익을 내는 것보다는 세금을 내는 것이 더 짜증나기 때문에 그래서 차라리 실거주 플러스 자산 가치 상승 한 채가 더 많이 오른다. 그런 논리가 되는 거죠. 자산 가치 상승 쪽으로 지금 대부분의 사람들이 기울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수도권 아파트 값은 2주 연속 하락을 하고 있는데 지금 나타나는 현상이 이겁니다. 강남, 서초, 용산, 강서용은 지금 상승하고 있는 이 현상. 완벽한 양극화입니다. 이 양극화를 만드는 것은 결국 무엇이다? 애매한 거 10채 갖고 있느니 제대로 된 거 한 채 갖고 있는 것이 무엇이 낫다는 겁니까? 자산가치입니다. 자산가치. 항상 말씀드렸습니다. 자산가치 상승에 매우 유리하기 때문이다. 그리고 실거주 한 채 갖고 있는 것은 어떻습니까? 살아야 되니까. 그거는 팔 수가 없죠. 한 채가 있는데 한 채를 팔 이유가 있습니까? 길거리에 텐트 칠 이유가 있나요? 길거리에서 텐트 치며 살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한 채는 팔지 않는다. 그러니까 이 똘똘이 한 채는 매물이 나오기 힘들다는 겁니다. 그리고 매물을 내놓다고 하더라도 갈아타기인데 이것을 싸게 내놓을 필요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하급지부터 외곽 그리고 외곽 쪽 그리고 수도권부터 정리를 하고 있는 현상들이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다. 그래서 서울아파트도 매물이 확 늘어났습니다. 그런데 어디에 늘어났습니까? 외곽 지역이죠. 외곽 지역. 외곽 지역이 늘어나고 가격이 하락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주요 지금 서울에 보니까 강북 내려갑니다. 강북은 하락, 경기 하락. 그런데 강남은 올라가고 있고 강남이 올라가더라도 매물이 나올 수 있습니다. 매물이 나올 수 있는데 이거를 급히 팔 이유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호가가 여러분들 마시겠지만 내려서 팔 이유가 없는 이유가 되는 것이다. 그러나 강북이라든가 경기는 어떻습니까? 이거는 중과 배제죠. 중과 배제로 인해서 서둘러 팔려고 하는 경향들이 강하게 나타나고 있다. 그래서 강서용, 강남, 용산, 서초 집값은 승승장구하는데 나머지 곳들은 하락거래가 이어지고 있고 서둘러 팔려고 하는 이런 움직임들 들고 있어봐야 나한테는 의미 없다고 생각하는 거죠. 자산 가치 상승에는 큰 의미가 없다고 생각하니까
이런 현상들, 특히 경기도권. 그래서 항상 그렇습니다. 우리가 조정기 때가 오게 되면은 큰 상승 이후 조정기 때가 오게 되면은 경기도 수도권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서울을 제외한 네, 서울의 뭐 강남구, 네, 뭐 강남, 용산, 서초를 제외하고는 어떻습니까? 이게 항상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게 피해자가 되는 겁니다. 항상 피해자가 되는 거예요. 왜? 강남의 집이 모질한데 강남에 공부를 할 수 없으니까 어디다 하는 겁니까? 경기도 수도권에 하는 겁니다. 그러면 지금 마찬가지죠. 지금도 마찬가지야. 1번. 네, 지금 1번인데 결론적으로는 이것이 서울의 공급에 대한 부족이죠. 공급 부족. 그런데 이 공급 부족의 타켓을 어디다 두고 있습니까? 이 경기도 두고 있는 겁니다. 경기도 수도권에. 이것이 가장 문제라는 겁니다. 아니 서울에 강남에 부족하면은 강남에 만들면 됩니다. 용적률을 높이든지 하면 되는데 항상 피해자를 수도권 경기도로 맞추고 있다. 두 번째 또 무엇이죠? 아까 양도세 중과 배제. 이 타겟이 어디로 가고 있습니까? 이 경기도 수도권이에요. 경기도 수도권. 자, 이것들이 지금 겹치고 있다는 겁니다. 경기도 수도권. 1번도 공급이 부족한 것을 어디다 공급을 늘리냐? 경기도 수도권. 중과 배제의 타겟이 누가 되겠습니까? 서울에 한자 있고 경기도에 있으면은 경기도에 팔지 누가 서울에 팔겠어요? 자, 그래서 이런 것들은 사실 경기도는 항상 무엇이 됐습니까? 제가 작년부터 계속 말씀드렸죠. 경기도는 이번에도 희생양이 된다 그랬습니다. 희생양. 이게 무엇입니까? 이 희생양이에요. 희생양. 그래서 이 경기도는 사실은 지금 뭐 GTX라든가 교통 부분에서 따라가서 사는 것은 아니라고 그랬습니다. 이거.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부분들을 잘 생각을 하셔야 되고 정책의 항상 수혜자가 경기도는 항상 아니었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정책의 주택 정책의 항상 수혜자는 강남이었어요. 항상 피해자는요. 경기도 수도권 항상 상승기가 짧아요. 그리고 조정기는 항상 길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들 여러분들이 조금 잘 보셔야 되고 앞으로 대응하는 부분도 잘 생각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경기도도 마찬가지지만 수도권도 그 안에서도 물론 양극화는 진행이 됩니다. 네. 그리고 자, 여기서 우리가 똘똘한 한채에 대한 부분들 우리가 지금 마찬가지죠. 네, 지금 마찬가지 부분들. 그래서 이제 금매도 안 팔린 이 부분들에 대해서는 아까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지만 상승기가 총 3번이 있었습니다. 상승기가. 1번, 2번, 지금의 상승기 3번째. 3차 상승기까지 나왔죠. 근현대사에서 부동산. 이 근현대사에서 부동산의 3차 상승기에서 이제까지 없었던 게 있었습니다. 똘똘이는 없었어요. 똘똘이. 다 같이 올랐어요. 그런데 사람들이 이 거치면서 3번의 큰 상승기를 거치면서 한 가지 교훈을 얻었다는 겁니다. 무엇입니까? 수익률의 차이를 느꼈습니다. 수익률의 차이에 대해서 수익률에 대해서는 이제 뭔가를 깨우치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3번의 상승기를 거치다 보니까 누구는 더 많이 오르더라. 누구는 더 많이 오르는 기간이 더 많더라는 겁니다. 거기서 오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네. 지금은 이 문제를 같이 무엇으로 엮여졌습니까? 세금이라는 문제까지 겹치다 보니까 결국에는 자산 가치는 제대로 된 데 땅 한 평이라도 제대로 된 데 있는 것이 낫지 100평짜리 1000평짜리 외곽에 있어봐야 큰 내 자산 가치는 의미가 없다는 것을 이제 결국에는 깨우쳤다는 겁니다. 큰 3번의 상승을 근현대사에서 부동산을 거치면서 그러다 보니까 결론의 답이 무엇으로 나왔습니까? 결론적으로 이것이 똘똘이 한 채로 다 결론이 나왔다는 겁니다. 그러면 내가 이전에 있었던 세 채가 있었죠. 2채는 임대수익을 얻는다. 그러면은 임대수익을 얻을 것 같으면은 B나 지금 뭐 마찬가지만 전지현 마찬가지죠. 김태희 이런 사람들처럼 임대수익으로 차라리 나누자는 겁니다. 임대수익 어떻게? 임대수익은 상업용 부동산에서 아니면 상가 근린상가에서 근린상가 이렇게 구분하면 되는 거잖아요. 전지현이나 김태희나 뭐 B처럼. 그러니까 이제는 사람들이 굉장히 치밀해졌고 똑똑해졌다는 겁니다. 집을 10채 갖고 있는 게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다 마이너스로 지금 뭐 내려갈 건데 그걸 다 모아서 똘똘이 한 채 가지고 있으면 올라갈 건데 결론적으로 똘똘이 한 채는 팔 수가 없는 집이 돼버린 겁니다. 그것을 팔더라도 싸게 내놓을 수 없는 거예요. 왜? 길거리에 텐트 치고 살 수 없으니까. 사람들이 이제는 단순한 문제가 아닙니다. 굉장히 똑똑해졌어요. 집이 많다고 자랑하는 시대 이제 끝났습니다. 어디에 사느냐가 그게 중요한 시대 된 거죠. 한 채가 있더라도 어디에 있느냐. 땅을 한 평 갖고 있더라도 어디에 땅 한 평을 갖고 있느냐. 그것이 핵심이 됐다.
라고 보는 거죠. 그리고 또 하나 우려되는 것은 이겁니다. 지금 가상자산 루나 사태만으로도 50조 원이 날아갔어요. 예, 궁핍해졌습니다. 가상자산 1억 이상 소유자들, 자, 이 사람들 어떻게 되겠습니까? 전부 다, 네, 영원이 됩니다. 영원. 자기가 투자했던 돈이 전부 다 영원이 되는 거예요. 비트코인까지 무너지기 시작하면. 그러면 이 사람들이 주로 어디에 삽니까? 어디에? 물론 강남에 사는 사람도 있겠지만 자금 여력이 되잖아요. 주로 상급지가 아닙니다. 상급지는 아니겠죠. 대부분이 여기서 코인에 희망을 걸고 코인에 허망한 어떤 탐욕을 가진 사람이라면은 저는 뭐 상급지는 아닐 거예요. 이 사람들이 결국에는 또 집을 내놓을 거예요. 집을 금매로. 어떻게? 금매로.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이 양극화를 계속 만듭니다. 양극화. 뜬금없는 어떤 바람에 거치는 이런 구름을 잡는다는 식의 이런 도박을 하는 사람들이 또 집을 내놓는데, 이 집을 내놓은 것이 강남에도 물론 있겠죠. 그게 몇 채 되겠습니까? 주로 2급지, 3급지가 되겠죠. 더 양극화를 부추기게 된다. 그러면은 이 사람들이 돈을 결국에 다 잃을 거예요. 결론적으로. 결과는 나와 있잖아요. 자, 여기서 또는 소비심리 급냉, 경기 둔화 우려를 더욱더 부채질하게 된다. 자, 이런 현상을 거치면서 이전에는 어떻게 됐죠? 모든 부동산이 다 하락했습니다. 이 사이클을 그리면서 모든 세 번의 큰 우리가 사이클, 세 번의 큰 상승기를 겪으면서 모든 부동산이 다 올랐고 모든 부동산이 다 내렸어요. 지금은 안 그렇다는 겁니다. 모든 부동산이 다 오르고 모든 부동산이 다 내리는 시대는 이미 막을 내렸습니다. 내려가는 부동산만 내려갑니다. 올라가는 부동산만 올라간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러한 지금 비트코인 50조, 앞으로 뭐 2,700조 정도 더 날아가겠죠. 그러면은 소비 심리는 더 급냉, 경기가 둔화되는데, 이 소비 심리의 급냉과 경기 둔화 우려를 어디에 또 직격탄을 가져다 주겠습니까? 2급지, 3급지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최상위 급지에는 영향이 또 없는 겁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이전에 있었던 역사적 변동성을 앞으로 지금의 대입을 해서는 큰일 납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똘똘한 사람들이 똘똘이 한 채로 가는 이유를 여러분들이 잘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에 맞게 여러분들이 대응을 잘 하셔야 되고, 집이 10채 있다 100채 있다 아무 의미 없습니다. 바보들이나 하는 지금 부동산 투자 전략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